안녕하세요. 감성 읽어주는, 영화 읽어주는 갤러리 라라의 라라입니다. 연말도 새해도 잘 보내셨어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세계의 마술사 샤갈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래간만에 업로드라 샤갈 첫 번째 이야기 한 번 더 복습 추천드립니다. 20세기 모든 화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이해되지는 못하는 화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마르크 샤갈. 생전 비극과 환희를 둘 다 경험한 20세기 유일한 화가 마르크 샤갈. 97의 길다면 길었던 그의 꿈결 같은 작품 세계를 안내 시작합니다. 그의 고향 비테프스크는 샤갈의 예술에서 워낙 중요한 장소이므로 샤갈의 이름과 동의어로 여겨져요. 비테프스크는 샤갈의 작품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유대마을만은 아닌 인구 6만 5천의 상업이 번창한 곳이었어요. 단지 유대인이 이 구역 밖으로 나가려 하면 허가를 받아야 했을 뿐이에요. 유대인 대부분은 비테프스크 벨로루시라는 곳에 모여 살았는데 벨로루시 주민 대부분은 부유한 귀족들의 지배를 받는 문맹의 가난한 농민들이었어요. 종교적 믿음이 깊고 종교교육을 받았으며 빈곤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농민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이곳 비테프스크 벨로루시에서 나고 자란 샤갈은 많은 비테프스크의 작품들을 남기는데요. 설명대로 비테프스크는 번화한 상업도시였어요. 하지만 샤갈의 비테프스크 연작들에서 느껴지는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들은 어감 많고 자유롭지 못했던 유대인으로 비테프스크에서 살아야 했던 샤갈이 바라본 느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느낌들은 샤갈의 동물 그림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동물이나 동물이 주제가 되는 그림들은 샤갈만의 전매 특권은 아니에요. 샤갈처럼 동유럽 하시디즘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문학작품에서도 비슷한 소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전통적인 친화적 문화적 환경을 샤갈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선택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이 동물들을 캔버스라는 세상의 중심에 놓으며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날아다니는 동물을 표현하며 대리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깐이지만 동물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땐 자유로운 표현들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갈이 저도 행복하게 해주었던 연인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샤갈 작품 속 여주인공이 된 것 마냥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샤갈의 명언 중에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깔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 샤갈도 아니고 화가 샤갈도 아닌 남자 샤갈은 적어도 삶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천이 사랑의 힘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평생을 억압되고 쫓기며 불안정하게 살았어도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었기에 샤갈의 삶은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수많은 연인들 그림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걸 그릴 즈음 샤갈은 사랑하는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파리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샤갈은 이 시기 작품부터 꽃과 연인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또한 샤갈의 작품적 천재성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아내 벨라에 대한 그의 사랑도 정점에 달하는데요. 당시 그녀는 샤갈의 모든 작품에 꽃과 함께 매일같이 등장해요. 아내 벨라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들을 섞어놓은 이 작품은 오른편 큐피트의 천사가 꽃들을 향해 내려오고 그들 아래로
오른쪽에는 마을의 집들, 염소,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닭 등 모두 비현실적인 작품이지만 아내 벨라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의 모국 러시아와 고향 마을 비테프스크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상대도 원하는 사람과 서로의 동시간에 만난다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만나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 쌓이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 모습을 보아준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샤갈과 벨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사랑에 대리만족하며 미소 지어 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무얼 하시나요?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이어폰 꽂고 무작정 걸어요. 샤갈은 마음이 복잡할 때 성경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그를 유대인으로 보는 시선은 매우 싫어했지만 싫어하고 발버둥 쳐도 샤갈은 유대인이었고 마음속까지 그의 뿌리를 거부할 순 없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샤갈의 작품에서 성서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성서화란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에요. 즉, 성경을 주제로 한 미술입니다. 샤갈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어요. 수많은 전쟁과 억압받고 쫓기는 유대인 삶 속에 그가 끝까지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대가가 된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샤갈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면서 샤갈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적인 힘 아내 벨라와 종교가 있었기에 안정된 내면은 그 시대를 견딜 수 있게 했고, 그래서 힘든 시대와 삶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봤어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유대인 국가라고도 칭하는 이스라엘 하다시 병원의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샤갈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기도 합니다. 샤갈의 다양한 창작 활동 중 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샤갈이 자신의 작품 스타일과 주제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스테인드 글라스 기술을 연구하고 빠졌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란 생유리를 이어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하여 문이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를 뜻해요. 12지파 스테인드 글라스는 수많은 동물들을 포함하여 샤갈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유년기의 기억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배열했어요. 샤갈의 멋진 작품을 보려면 미술관도 아닌 박물관도 아닌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스라엘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있길 소원해 봅니다. 또한 샤갈은 판화 작품도 많아요. 판화하니까 익숙한 이름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본 실크 스크린의 대가 앤디 워홀. 근데 판화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샤갈이 선택한 판화의 종류는 에칭이란 기법이에요. 에칭은 동판 표면을 쇠바늘같이 얇은 도구로 긁어 그 자리를 부식시켜 찍어내는 기법이에요. 색채와 명암의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고 쉽지만 대량 인쇄는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에칭 기법의 샤갈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판화가로 독특한 경력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정말 물감으로 표현한 것처럼 섬세하고 지금 보아도 세련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샤갈에 대해 공부하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어요. 서커스의 연작들인데요. 어린 시절 본 떠돌이 고개단과 음악가, 어린 광대들은 아마도 샤갈이 처음으로 접한 예술가들일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본 그 예술가들이 잔상이 남아 대중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사회의 가장자리에 속해 있는 서커스의 배우, 마술사, 광대는 샤갈의 마음을 울렸고 서커스에서 마법을 느꼈대요. 서커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고 오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 그들이 격렬히 주는 웃음은
가장 고결한 시였다고 샤갈은 말해요. 그래서인지 화려하고 몽환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서커스의 구경거리와 샤갈의 작품들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샤갈의 연인들 작품들을 볼 땐 황홀하고 설레고 행복했는데 서커스 작품들을 볼 땐 마음이 괜시리 아팠어요. 샤갈이 서커스의 연기자들을 보고 심금을 울었던 그 마음들이 서커스 그림들을 통해 저에게도 전달되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라퐁텐의 우화 속 사파 그림이에요. 라퐁텐과 샤갈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라퐁텐 역시 젊은 시절 파리로 이주하여 파리에서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았어요. 둘은 세대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예술가의 세계관과 인류애를 공유했다 합니다. 라퐁텐 우화에 수록된 작품들에서 샤갈은 환상적인 이미지와 은유의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만들었고 이를 우아하고도 꿈결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평생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샤갈은 우화가 주는 교훈이 아닌 라퐁텐의 글 속에서 다시 주제를 찾고 주제의 동물들을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로 라퐁텐의 사파 그림들을 만들어갔어요. 그를 그림으로 보는 샤갈의 또 다른 능력은 샤갈의 위대한 사파 작업으로 직접 수채화를 더한 85개의 작품 세트는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판화 작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잘 들리시죠? 지난 영상도 이번 영상도 샤갈 이야기에 흐르고 있는 BGM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의 인사라는 곡이에요. 샤갈 그림에는 바이올린이 많이 등장해요. 바이올린은 휴대나 이동이 편해 유대인이나 유목민처럼 거주가 불안정하고 이주가 잦은 그들에게 딱인 악기예요. 실제로 샤갈도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평생을 음악을 즐겼다고 해요. 알고 들으니 바이올린 선율이 왠지 더 구슬프게 느껴집니다. 연필 대신 붓으로 시를 쓴 몽환과 샤갈.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긍정의 환상적인 화풍과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낭만적 사랑에 아끼지 않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쩌면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해 꿈꾸고 있을 샤갈, 고마워요. 당신의 아름다운 꿈속에 초대되어 너무도 황홀한 시간 속을 거닐다 갑니다. 당신만의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행복하세요, 샤갈. 그럼 건강 유의하시면서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마티스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이상 갤러리 라라의 라라였습니다. 예술 한 자락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더 지적이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라라가 바라봅니다.